오늘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비만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코스 TV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은 한두 번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지 않은 강의를 오늘 하고자 합니다. 꼭 유튜브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기 이 표를 보시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오늘은 이 표는 탄수화물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탄수화물은 여러 종류의 당분을 부르는 총칭입니다. 설탕도, 밀가루도, 쌀도, 심지어 섬유소도 화학적으로는 모두 탄수화물에 속합니다. 수많은 탄수화물 중에서 인체가 직접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포도당과 과당으로서 1g당 4kcal의 열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포도당은 인간을 포함한 지구상 거의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 대사의 기본 연료로서 몸 전체에서 쓸 수 있는 다재다능한 연료가 됩니다. 반면에 과당은 간에서밖에는 못 쓰는 반쪽짜리 연료가 됩니다. 다행히 간의 에너지 소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적절한 과당 섭취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섭취가 되면 내장지방으로 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고지혈증, 인슐린 저항성 등으로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과당은 과일 속에 들어있는 당류를 말하는데 요새는 모든 식음료,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캔음료라든지 식음료 속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천연과당이 아니라 액상과당이라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음료를 살 때에는 액상과당이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이니까 특히 내장지방의 피해 주로 원인이 됩니다. 그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콜라, 사이다는 전부 설탕 대신 액상과당으로만 단맛을 내고 있으니까 이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밥을 먹어도 그게 다 포도당으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음료는 먹지 않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식품별로 먼저 포도당과 과당의 비율을 도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포도당 위주의 식품은 곡류가 됩니다. 쌀, 밀, 보리, 귀리, 옥수수 등 그리고 고구마와 감자와 엿은 전부 포도당으로 흡수가 됩니다. 입에서 한번 씹고 소화가 된 탄수화물이 식도를 따라 위로 들어가서 두 번째 소화가 벌어지고 십이장을 거쳐서 사근창자로 들어갈 때에는 이미 분해가 될 때까지 돼서 포도당으로 되어서 작은 창자 벽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이 포도당인데 이게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 쌀, 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섭취가 하루에 3번씩 되기 때문에 그 기타 탄수화물 식품은 간식으로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도당 대 과당 비율이 비슷한 식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포도 이 중에서 일부 과일은 포도당과 과당이 비율이 같은 그러한 과일이 되고 액상과당이나 이것을 활용한 음료, 방금 이야기한 콜라, 사이다 뿐만 아니라 주스 속에도 액상과당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음료로 자주 사 먹는데 액상과당이 거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왜 액상과당을 넣냐면은 설탕보다 싸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콜라 같은 경우 나 어렸을 때에는 설탕으로 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콜라 작은 콜라 한 병 이게 그때는 유리 용기로 주로 콜라병을 썼는데
한 병 다 먹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설탕은 마시는 즉시, 즉 먹는 즉시 뇌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못 먹게 합니다. 뇌가 조절을 해요. 예를 들어서 부엌에 가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에는 설탕이 귀했던 때이고 과자도 별로 없을 때니까 아주 그냥 과자처럼 어머니 몰래 부엌에 있는 설탕을 한 수저씩 그냥 훔쳐서 입에다 털어놓고 먹었어요. 근데 두 수저 먹으려면은 이제 안 받아요. 못 먹게 합니다. 뇌가. 그러니까 콜라가 설탕으로 만들었을 때에는 뇌가 거부를 하는데 과도하게 들어오는 거를 이제는 그 설탕으로 안 하고 액상과당으로 설탕 대용으로 하거든요. 액상과당으로 설탕을 빼고 싸요. 엄청 싼 데다가 단맛은 설탕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싸디 싼 액상과당은 이게 액상과당이 있고 과당이 있어요. 과당은 그냥 과일 속에 있는 단맛이 나는 것이 과당이고 액상과당은 옥수수를 화학 변화를 일으킵니다. 옥수수에 있는 과당을 화학 변화를 일으켜서 화학적인 그 변화를 만들어서 싸디 싸게 만든 것이 과당이에요. 액상과당. 그러니까 이것은 뇌가 못 느껴요. 이게 콜라를 지금 거는 대형 콜라 엄청 큰 것을 하나씩 애들이 다 먹어요. 그러니까 액상과당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근데 뇌에서는 이것을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많이 액상과당을 섭취할수록 전부 내장 지방으로 다 쌓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간을 손상을 일으켜요. 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어린아이들이 피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또 햄버거를 좋아한다. 반드시 콜라를 먹거든요. 못 먹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안 먹이는 게 좋아요. 이거 반드시 어린아이들이 비만으로 가는 것은 전부 액상과당 때문에 그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설탕, 꿀, 메이플 시럽 이런 것 등에는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섞여 있다. 그 다음에 과당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있어요. 이제 결정과당인데 결정과당이라는 것은 건조한, 건조가 된 고순도의 과당을 말합니다. 건조시킨 고순도의 과당이 100% 함유된 말하자면은 식품은 대부분이 과일에는 다 이것이 결정과당 상태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액상과당도 결정과당 상태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아가베 시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쪽에서 말하면 조청 같은 거, 꿀, 조청이나 꿀 같은 거 이것은 100% 액상과당 형태로 들어가 있고 아가베는 용설란입니다. 용설란으로 시럽을 만든 건데 아가베 시럽 이런 것 등등은 마시거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모든 게 설탕이든 또 하나 포도당이든 액상과당이든 많이 먹어서 좋을 것은 없다는 것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게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하루 세 끼 먹는 밥이 다 포도당으로 이렇게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잖아요. 쓰고 남은 건 전부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비만으로 가는 거니까 포도당, 과당 잘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이제 표를 보고 탄수화물 평가를 한 표인데 한번 봅시다. 대표적인 일상 식품의 당 지수를 엿당이나 텍스트린을 포도당을 100으로 봤을 때 포도당을 100으로 봤을 때 일상 식품의 당 지수를 GI 지수라고 합니다. GI 지수가 포도당이 100으로 봤을 때 여기 보세요. 엿당 있죠? 엿당 텍스트린 같은 것은 110이 됩니다. 엄청나죠? 그 다음에 나머지 흰쌀밥은 76이고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도 꼭 알고 계세요. 콜라는 63, 우유도 유당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유가 달짝지근하죠. 그래서 30입니다. 이런 것 등등 밀크 초콜릿도 50이나 나오고 그 다음에 설탕은 포도당이 100일 때 60입니다. 바나나가 50, 오렌지가 45, 사과가 4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수가 80입니다. 이런 것도 잘 기억해서
우리가 어떤 식품은 얼마만큼 먹어야 할 것인가. 군고구마는 굉장히 많아요. 94나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을 건 아니다. 삶은 감자는 80입니다. 뭐 이런 것 등등도 GI 지수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상담 자료로 쓰세요. 비만고개.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는 지방입니다.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은 지방과 탄수화물 두 가지인데, 탄수화물은 이제 포도당으로 전환시켜서 몸에서 에너지원으로 쓰고, 지방은 지방산으로 돼서 우리 몸에서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인데, 이 지방산은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글리세롤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글리세롤은 그놈이지만 지방산의 형태가 제각각이라서 그에 따라 종류가 갈라지는 겁니다. 일단 지방산의 탄소 사슬 길이에 따라 단쇄, 중쇄, 장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것을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먹는 지방의 지방산은 대부분 여러 가지 지방산이 섞여 있어요. 여러 종류의 뒤죽박죽 섞여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압도적으로 많은 식품은 코코넛입니다. 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포화지방이 가장 많은 건 코코넛이다. 약 90% 이상이 포화지방이지만 중세지방산을 많이 함유해서 빨리 연소되는 특징이 있긴 있어요. 버터는 약 70%가 포화지방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두 개로 우선 구분해 가지고, 포화지방산, 지방산은 탄소사슬이 수소로 채워져 안정적인 상태, 안정된 상태가 포화지방산입니다. 수소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로 열과 변성이 강하고 고소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동물성, 식물성 지방에 모두 존재하는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포화지방은 동물성의 기름이 다 포화지방이다, 이것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식물성 지방에도 포화지방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체로 동물성 지방에서 비중이 더 높다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동물의 비계라든지 유지방, 즉 버터라든지 코코넛유, 그 다음에 팜유, 이런 것 등등의 포화지방이 많이 들었다.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 이것은 좀 뭐 우리 건강에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은 많이 먹어서 좋을 게 뭐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단일 불포화지방산에는 올리브유, 카놀라유, 돼지기름 등이 있고, 그 다음에 다가 불포화지방산에는 오메가6가 있고 오메가3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드시는 것이 안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냥 약국에 가면은 오메가3를 들어있는 식품을 판매하니까 사서 드시든지, 내과나 이런 단골병원이 있으면은 오메가3 처방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게 더 처방받은 오메가3가 여가가 높으니까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사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는. 그래서 어유, 즉 고기 기름이죠. 그 다음에 들기름에도 오메가3가 많고, 카놀라유, 아마씨유, 그 다음에 목초, 사육, 육류 등에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건강에 좋다.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혈전을 녹이고 용해시킨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한다 해가지고 고혈압 환자라든지 여러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 건강한 사람도 상시 식품으로 아침 저녁으로 먹는데, 일단은 큰 기대는 갖지 마시고 건강상 드시는 것이 좋다는 것과, 제일 무서운 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이게 불포화 지방산의 수소 위치가 바뀌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인공적으로, 화학적으로 바꾸어서 뒤틀린 형태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먹는 그 마가린이 트랜스 지방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린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리나 가공 및 그 다음에 자연산화로 생성이 돼요. 빛을 준다든지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산패된 기름, 그러니까 시장 가면 튀긴 걸 많이 팔죠. 튀긴 거 뭐 그때 기름을 한 번 쓴 기름을 하루 종일 쓰는 경우, 그럼 산패가 돼요. 기름이 거긴 다 트랜스 지방산으로 바뀌어 버린 거니까 기름은 여러 번 오래 쓰는 게 안 좋아요. 경화유라든지 이런 거 등등이 트랜스 지방이니까 이것은 드시지 않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알고 계실 게,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좀 유행을 한 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좋은 건 아닙니다. 꼭 그것이 좋은 다이어트 방법은 아닌데, 이게 뭐냐면은 케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건 저탄수화물 고지방, 즉 저탄고지, 이렇게 알고 계세요.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다, 이 뜻인데,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은 몸에서 필요한 양이 있는데 적게 먹어서 되겠어요? 건강이 나빠지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미안합니다. 물을 좀 마셨어요. 그래서 이 케토제닉 다이어트는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다이어트예요. 이게 저탄고지라고 해서 탄수화물 적게 먹고 지방을 많이 먹는다, 이런 뜻인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다.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체를 구성하는 아미노산인데 단백질입니다. 이 아미노산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할 게 에너지원으로 쓰이진 않아요. 에너지원으로 쓰이진 않는데 우리 몸의 근육과 뼈를 구성하는 영양소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단백질을 또 많이 먹으면은 통풍이라든지 요산에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야 돼요. 이게 단백질 분자는 고분자라서 흡수가 안 됩니다. 절대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소화가 되고 작은 창자 속에서 소장에서 아미노산으로 쪼개져 가지고 흡수를 해야 그게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미노산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아미노산 이름을 이게 도표상으로 쭉 해놨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잘 안 보이면은 핸드폰을 세워서 보든지, 또는 이거 내가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밴드에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쓰시기 바랍니다. 알라닌, 시스테인, 아스파르트산, 글루탐산, 페닐알라닌, 글리신, 히스티딘, 이소류신, 라이신, 류신, 메티오닌, 아스파라긴, 그 다음에 피롤라이신, 프롤린, 글루타민, 아르기닌, 세린, 트레오닌, 셀레노시스테인, 발린, 트립토판, 티로신, 이런 것 등이 있는데 여기에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특징에 가서 나오니까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해서 필수 아미노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가진 않아요. 근육을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비만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것도 같이 겸해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가 비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배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비만 관리는 우리 샵은 목표로 하고 꼭 하실 때 추진하세요. 샵이 운명을 걸 수 있는 것, 즉 성공하냐, 크게 성공하냐, 크게 성공하지 않냐, 그 차이는 비만 관리입니다. 이게 이제 비만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셀젤로 반드시 됩니다. 성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만 관리 성공 사례 전부 앞으로도 몇 번 더 여러분 알려드려야 돼요. 엄청나게 보내드리는데 처음에는 잘 보시더니 나중에는 안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비만 관리는 하시라는 겁니다. 건강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